일처 다부제의 풍습이 남아있는 티베트 고산 지역에서 53년간 3명의 남편과 함께 살아온 펜바 할머니. 올해 73세의 그녀가 들려주는 생생한 회고담입니다. 펜바 할머니는 17세의 세 형제와 동시에 결혼하여 반세기를 함께 살아왔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는 티베트 고산 지역의 실제 문화이자 한 여성의 진짜 인생 이야기입니다. 인도 라다크 인근 티베트 지역 1971년 봄 17세의 펜바는 이 지역의 작은 마을 장터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가집니다. 그날은 마을의 장이 서는 날이었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보리차 가게에 세 형제가 들어왔습니다. 23세의 장남 탄진, 21세의 차남 노르부, 19세의 막내 채링이었죠. 이들은 고지대에서 내려온 야크 상인들이었습니다. 펜바 할머니는 회상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군요. 이분들과 이야기해 보렴. 이라고 하시면서요. 당시 티베트 지역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주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펜바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세 형제 모두 그녀에게 호감을 표했고 전통에 따라 형제 공동 결혼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두려운데 3명이라니. 펜바 할머니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티베트 고산 지역에서는 매우 실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세 형제는 각각 다른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탄지는 농업 전문가로 보리와 감자 재배의 달인이었고, 노르부는 목축업 전문가로 야크와 염소 관리에 능숙했으며, 채링은 교역 전문가로 인도와 중국을 오가는 상인이었습니다. 펜바의 아버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이들과 결혼하면 평생 굶주릴 걱정은 없을 것이다. 1971년 가을, 펜바의 결혼식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신랑이 3명이었으니까요. 마을 전체가 참석하는 대축제였고, 티베트 전통에 따라 하얀 하다를 목에 걸고, 세 형제가 차례로 펜바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각자 다른 색깔의 반지였는데, 탄지는 농업의 풍요를 상징하는 은반지를, 노르부는 목축업의 번영을 상징하는 터키석 반지를, 채링은 교역의 성공을 상징하는 산호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라마가 축복 기도를 올릴 때 한 여인이 세 남자의 아내가 되고 세 남자가 한 여인의 남편이 된다고 선언했는데 펜바 할머니는 그 순간이 가장 떨렸다고 회상합니다. 결혼 후 펜바는 해발 4200m 고지대의 세 형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집은 대대로 다부일 처제를 염두에 두고 지어진 전통 가옥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펜바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우리 가문의 유일한 여주인이다. 세 아들을 공평하게 사랑하거라. 집의 구조도 독특했는데 1층은 야크와 염소 우리, 식량 저장고였고 2층은 공용 거실과 부엌, 제단이 있었으며 3층에는 3개의 개별 침실과 펜바의 중앙 침실이 있었습니다. 각 남편의 방에는 그들만의 개성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탄진의 방에는 농기구들이, 노르부의 방에는 동물, 털로 만든 담요들이, 채링의 방에는 각국에서 가져온 신기한 물건들이 가득했다고 하네요. 가족 내 서열과 권력 구조도 흥미로웠습니다. 장남인 탄진이 공식적인 가장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한 권력 구조가 있었어요. 각자 다른 분야에서 권위를 가졌거든요. 농사철에는 탄진이 모든 결정권을 가졌고 목축철에는 노르부의 의견이 최우선이었으며 교역기에는 채링이 가족 경제를 좌우했습니다. 펜바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서 균형을 맞춰야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중재자,
때로는 조율자, 때로는 결정자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외부의 시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저 여자 참복 많다. 남자가 셋이나 있으니 얼마나 좋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엄청난 책임감이 따랐거든요. 3명의 남편 각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고, 그들 사이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야 했습니다. 펜바 할머니는 어떤 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세 사람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을 더 챙기면 다른 두 사람이 섭섭해했죠.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안정적이었습니다. 펜바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축에 속했어요.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많고 교역도 성공적이었거든요. 실제로 마을 최대 규모의 보리밭 3개를 소유했고 야크 50마리와 염소 100마리를 사육했으며 연간 34회 대규모 교역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른 가정들이 흉년에 어려워할 때도 그들은 넉넉했어요. 세 분야에서 수입이 있으니까 위험이 분산되는 거였죠. 아이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펜바는 총 7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아이들은 아빠가 셋이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큰아빠, 둘째 아빠, 막내 아빠라고 부르며 자랐다고 합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구분하지 않고 모든 아이를 세 아버지가 공동으로 양육했거든요. 아이들은 각 아빠에게서 다른 걸 배웠어요. 큰아빠에게는 농사를, 둘째 아빠에게는 동물 기르는 법을, 막내 아빠에게는 장사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현재 73세가 된 펜바 할머니는 세 남편 모두를 먼저 보내고 홀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는 50년간의 독특하고도 특별한 결혼 생활이 생생히 남아 있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말 특별한 시대였어요. 좋은 것도 있었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삶이었어요. 사랑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죠. 다만 남편이 3명이었을 뿐이에요. 결혼 후부터 펜바 할머니는 3명의 남편과 어떻게 시간을 나누어 보냈을까요? 이 민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할머니가 직접 털어놓으셨습니다. 결혼 첫날 밤, 펜바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이 가장 어색했어요. 3명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행히 시어머니가 미리 규칙을 정해두었습니다. 장남부터 시작해서 나이 순서대로 하루씩 돌아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죠. 월요일은 탄진, 화요일은 노르부, 수요일은 체링. 그리고 목요일에 다시 탄진으로 돌아가는 3일 순환 시스템이었습니다. 일요일은 모든 관계를 쉬는 날로 정해져 있었어요. 불교의 영향으로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금욕의 날을 가져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 규칙은 계절에 따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봄과 가을 농번기에는 농업 전문가인 탄진이 주 4일을 차지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함께 밭으로 나가 농사일을 논의하고 저녁에는 다음 날 계획을 세웠거든요. 펜바 할머니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탄진과 함께 있을 때는 정말 바빴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보리차를 끓이고 함께 밭으로 나가서 해질 때까지 일했죠. 하지만 그때가 가장 든든했어요. 우리 가족의 1년 식량이 결정되는 시기였거든요. 여름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는 노르브의 시간이었어요. 고지대 목초지로 야크와 양떼를 몰고 올라가야 했거든요. 이때 펜바도 함께 올라가서 몇 주씩 머물렀습니다. 해발 4,800m 목초지에서 보낸 여름들이 가장 로맨틱했어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서 노르브와 단둘이 보낸 시간들, 지금도 생생해요. 하지만 이때 탄진과 채링은 혼자 집을 지켜야 했죠. 대신 펜바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서 내려와 이들과도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가장 복잡했던 건 겨울철이었어요. 10월부터 4월까지는 채링의 교역철이었거든요. 인도의 델리에서 중국의 카슈가르까지 때로는 23개월씩 집을 비웠습니다. 이때는 탄진과 노르브가 펜바의 시간을 나누어 가졌는데 흥미롭게도 채링이 돌아오면 특별한 보상 기간이 있었습니다. 채링이 3개월 만에 돌아오면 처지 이주는 온전히 그와만 시간을 보냈어요. 긴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고 가져온 물건들을 정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가장 흥미로운 건 신호 체계였습니다. 3층 각자의 방문 앞에 특별한 표시를 해두었거든요. 단지는 자신의 낡은 모자를, 노르브는 목동 지팡이를, 채링은 교역에서 가져온 특별한 돌멩이를 문 앞에 놓았어요. 이 신호를 보면 다른 형제들은 절대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심지어 아이들도 이 규칙을 이해했죠? 문 앞에 물건이 있으면 절대 노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여름밤 펜바가 노르브와 함께 있는데 갑자기 야크 한 마리가 병에 걸렸어요. 긴급 상황이었죠. 노르브가 나가서 치료를 해야 했는데 그 사이에 채링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노르브는 야크를 돌보러 나가고 채링은 혼자 있기 싫다며 제 방으로 왔거든요. 결국 둘이 함께 밤을 보냈는데 다음 날 노르브가 서운해했죠.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펜바가 고안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상 시스템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차례를 놓치면 다음 주에 하루를 더 받는 것이었죠. 공평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소외감을 느끼면 가정 전체가 흔들렸거든요. 임신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펜바는 총 7번 임신했는데 임신 후기에는 모든 관계를 중단해야 했어요. 이때는 세 형제 모두 각자의 방에서 지내며 펜바를 보살폈습니다. 임신 중에는 오히려 더 행복했어요. 세 사람이 모두 저를 아기처럼 보살펴줬거든요. 누가 더 맛있는 음식을 해줄지 경쟁하기도 했죠.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독특한 시스템이 있었어요. 첫 100일 동안은 산후조리 기간으로 모든 부부관계를 중단했습니다. 대신 새아빠가 교대로 아기를 돌봤어요. 신기한 건 누가 생물학적 아빠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사람 모두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며 키웠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 시스템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40대가 넘으면서 펜바의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 남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연스럽게 만나는 빈도가 줄어들었죠. 50대가 되니까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각자와 보내는 시간이 더 깊어졌죠?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졌달까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펜바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1985년 겨울이었어요.
채링이 교역을 떠났는데 3개월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어요.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탄진과 노르부는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저는 채링 걱정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한 사람을 잃으면 나머지 두 사람과의 관계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요. 다행히 채링은 4개월 만에 무사히 돌아왔지만 그 경험은 펜바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세 사람과의 관계가 따로 놀 수 없다는 것,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흥미롭게도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완전히 다른 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티베트 신정이나 부처님 오신 날 같은 큰 명절에는 모든 부부관계를 중단하고 대신 가족 모두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날에는 종교적 의식을 치르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아이들과 놀아줬죠. 오히려 그런 날이 가장 평화로웠어요. 50년을 이렇게 살아온 펜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나누는 것도 기술이에요.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순서대로 했지만 점점 서로의 필요와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죠.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었어요. 서로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없었다면 이 복잡한 관계는 하루도 지속될 수 없었을 거예요. 결혼 첫날 밤의 충격적인 경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7세의 순진한 펜바에게 3명의 남편과의 첫날 밤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한 남자와의 첫날 밤도 두려운데 3명이라니. 펜바 할머니는 당시를 회상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리 설명해 주긴 했지만 실제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첫날 밤 세 형제는 모두 펜바의 방 앞에서 기다렸고 전통에 따라 나이 순서대로 장남 탄진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탄지는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너무 떨고 있으니까 그냥 손만 잡고 이야기만 하다가 잠들었죠. 그때 저는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둘째 날 밤 노르부와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목축업에 종사하는 그는 좀 더 적극적이었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날 채린과의 만남에서야 비로소 완전한 관계를 가졌다고 펜바 할머니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새 남편과의 성적 만족도였을 것입니다. 펜바 할머니는 이 질문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달랐어요. 탄지는 매우 신중하고 배려심이 깊었죠. 항상 제 기분을 먼저 물어봤고 제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강요하지 않았어요. 노르부는 열정적이었어요. 목초지에서 보낸 여름밤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서의 사랑은 정말 로맨틱했죠. 채링은 창의적이었어요. 여행에서 배운 것들을 집으로 가져와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차이점이 때로는 비교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과 특별히 좋은 시간을 보내면 다른 두 사람과의 시간이 아쉽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죠. 정조 개념에 대한 펜바 할머니의 설명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조 개념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우리에게 정조란 새 남편 외에는 절대 다른 남자와 관계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새 남편과의 관계는 모두 정당했고 오히려 그들 중 누구를 소홀히 하는 것이
부정한 일이었죠. 티베트 다부일 처제에서는 아내가 새 남편 모두와 균등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한 명만 편애하거나 한 명을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한 건 새 남편 중 한 명이 소외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가정이 깨지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거든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이야기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펜바 할머니는 총 7번 임신했는데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 임신 때가 가장 혼란스러웠어요. 누구의 아이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세 사람 모두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과보하기도 했죠. 흥미롭게도 티베트 전통에서는 임신한 여성과의 성관계를 금기시했습니다.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100일까지는 모든 부부관계를 중단해야 했거든요. 그 기간에는 오히려 편했어요. 세 사람 모두 저를 공주처럼 떠받들어 줬거든요. 누가 더 맛있는 음식을 해줄지, 누가 더 편안하게 해줄지 경쟁했죠. 아이가 태어나면 새 아버지가 모두 자신의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웠고, 아이들도 아빠가 셋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가장 민감한 질문인 질투와 경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질투는 있었어요. 특히 젊을 때는 심했죠. 펜바 할머니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 남편이 저에게 특별히 애정 표현을 많이 하면 다른 2명이 질투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죠. 누구에게는 특별한 음식을 해주고, 누구에게는 특별한 시간을 내주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세 형제 사이의 상호 존중이었습니다. 서로 질투하면서도 존중했어요. 누군가 저와 시간을 보낼 때는 절대 방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려해줬죠. 그게 없었다면 이 관계는 하루도 지속될 수 없었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성적 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40대가 넘으면서 자연스럽게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더 깊어졌죠?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서적인 교감이 더 중요해졌어요. 50대에 접어들면서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줄어들었고, 60대가 되어서는 거의 월에 1~2번 정도만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함께 이야기하고 손을 잡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어요.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달라진 거죠. 외부인들의 시선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렸거든요. 저 여자 참 음탕하다. 남자가 셋이나 있으니 얼마나 좋겠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펜바의 가정이 화목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보면서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다른 여성들이 조언을 구하러 오기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종교적 관점에서 본성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부부관계도 수행의 일부로 봤습니다. 라마가 말하기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관계하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탐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도 했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금욕의 날을 가져야 했고, 보름달과 초승달이 뜨는 날에도 관계를 피해야 했습니다. 그런 날에는 대신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읽었어요.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이었죠. 펜바 할머니의 마지막 조언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복 많다고 해요. 남편이 셋이나 있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는 달라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세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함이에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상대방에게도 솔직해야 해요. 그래야 진짜 사랑이 가능하거든요. 3명의 남편을 모두 먼저 보낸 지금, 펜바 할머니는 그들과의 모든 순간을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살 거예요. 그들 모두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줬고, 저도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